여주인공은 37세의 남편과 함께 연고 없는 곳으로 이민을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혼 후 나쁜 기억을 모두 떨쳐버리고 싶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민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얘기가 들리면 반가운 느낌이 들며 그곳에서 사람들이 드문 곳이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 형편이 힘들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많았고 결혼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평생 주부로 사는 엄마는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빠가 남긴 돈과 집 한 채로 버텨왔기에 결혼은 엄마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나는 마음이 미안해지는데 엄마는 세탁급을 우려할 필요 없으며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기로 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하니 엄마도 스스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가진 돈은 아무리 봐도 딸이 결혼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텐데 어디선가 돈을 빌려 대출하는 등의 생각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자식들은 용돈을 받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려는데 딸을 빈손으로 시집 보내기 힘듭니다. 엄마는 우리 결혼한다는 소리에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 대화할 필요도 없다며 아이가 엄마에게 속상함을 안겨주지 않도록 견디려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아이를 보며 엄마가 속상할 걸 생각하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에 힘든 눈길이 나타납니다. 감추기 힘들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중얼거리는 건 티가 나니까 엄마는 가끔은 내가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는 오래간만에 고민했던 이야기를 위해 나에게 통장을 건네주었어요. 바로 그 돈은 남의 돈 빌려서 대출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아빠가 20살이 되었을 때부터 결혼 자금을 조금씩 적금으로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매달 자동이체로 꾸준히 모아왔기에 결국엔 전셋집 하나는 마련이 된다는 거죠. 그 돈을 아끼다가 집을 사서 시작할 수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 더 나아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는 그 돈을 내게 주기 위해 모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우리 딸에게는 항상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이 돈을 손대지 않고 지키고 싶어 했어요. 아직까지도 내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내가 기억해도 될지 모르겠다. 대학 1학년 때 친구들을 집에 불러놓고 자고 갈 거라고 했던 기억도 있잖아. 그때 조금 웃기려다가 너의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 농담을 한 거 알지? 그러다가 아빠가 방으로 와서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던 일도 있었어. 장차 내가 시집가게 될 때까지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로 바쁘게 생활해야겠지요.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아빠는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빠도 가끔은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해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토로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일화를 들어보면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소중히 지켜온 통장을 아무에게도 건드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고 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져서 그 통장 페이지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을 거절하고 돈을 잘 쓰지 않는 아빠의 모습은 내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 부담을 느끼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시작하자는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돈을 빌려오면 소중한 관계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도 상황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 더욱 난감해지는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아빠께서 돈을 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내준 줄 알았지만 필요하게 됐어? 잘 사용하고 더 잘 살면 돼. 약속 때문에 있는 돈을 굳이 쓰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해봐. 돈으로 자존심 세우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시댁에서 너를 눈치 보게 하는 게 아닌 내가 시댁에서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딸이니까 부모님이 준 돈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라 걱정스러워. 남편에게 조심히 말했더니 불쾌한 반응이었어. 연애할 때부터 그랬어. 남편은 계획이 꼬이는 걸 싫어해.
이야기는 예전 약속과 다르지만 엄마가 아빠가 결혼 자금으로 준 돈이 있었나 봐. 이제 얻어서 시작하자는데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나 봐. 돈을 보태면 어떨까 물어봤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셨다고 해서 놀랐어. 나도 이번에 듣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은 답답한 듯이 세수를 몇 번이나 했어. 우리 상황보다 두 어머니 사이가 더 걱정돼 보였어. 모르겠는데. 돈 문제가 간단하다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도 너무 감사해. 그런데 솔직히 결혼 전에는 서로 돈을 받지 말자고 한 이유는 엄마들 때문이 아니었어. 결혼 후에도 서로 눈치 볼 필요 없이 살기 위해서였어. 결혼 자금을 더 주는 쪽이 당당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빠듯한 건 사실이잖아. 함께 상의해야 하고 결정해야 해.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가족이 되는 것은 그런 의미야. 잘 지내기 위해서 서로 돕고 지내야 해. 나도 당신 말을 알았어. 아버지는 딸 생각하면서 평생으로 돈을 모은 것일 텐데 이런 이유로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맞아. 우리 아빠 알면 되게 속상해 할 거야. 그러게 나라도 섭섭할 것 같네. 뭐, 그래도 내가 빈손으로는 올 수 없으니까 땅을 좀 팔든 아버지 재산 정리를 좀 하든 어떻게 해보면 될 것도 같아. 방법이 아주 없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다행히 남편은 아빠 이야기에 마음을 돌린 것 같았어요. 솔직히 왜 그딴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몰라도 우리 엄마가 그런 걸로 콧대를 높일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의 생각을 끝까지 존중해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남편은 저에게 집문서 하나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거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시골집이야. 그래도 우리 집 동네 초입이기도 하고 평수도 마당까지 꽤 커서 나쁘진 않거든. 이 집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넘겨주신 유일한 재산이야. 내가 일단 결혼 전에 당신 명의로 바꿔두려고. 그래도 아버님이 남겨주신 돈이 적지 않은데 나도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뭐 턱없이 부족한 돈이긴 해도 염치 없는 놈 되기는 싫다. 지금 어머니 사는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명의는 내 거였어. 우리 엄마가 돈을 관리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사고가 난 뒤로부터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도 그 통장을 보니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아버지께서 15년 이상 생전에 그날만을 생각하며 모으신 돈을 모두 내게 주신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여유로울 만큼 우수하지 않았기에 그 많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모든 것을 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전달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어도 되는데 왜 이 정도까지 해야 할까 싶기도 했지만 나중에 아버지께서 찾아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엄마는 생각이 없고 무감각해요. 그쪽 면에서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시댁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신혼집을 얻어 출발을 여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말대로 취급이 다소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택근무 중에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던 중 문서를 찾다가 남편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내가 김치만잔의 아내는 바로 자동 로그인이 되더라 그래요. 익히 한 남편이고 부부니까 이런 것 하기에는 예를 넘는 거잖아요. 나는 로그아웃을 하려던 당신 때임시다. 시어머니의 대화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돈이 들고 있는 그 가방 좋은 것이야. 나도 같은 것 한 개 사줘. 갑자기 어떤 가방이야? 우리가 구입한 것도 아닌데. 나는 알아. 내가 사주지 않으면서 이젠 치코리코 제작을 한다고 조수를 하게 되었네. 아무것도 사주지 않는데 맨날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없어 보이네. 니는 그렇게 직진하는 사람 아니잖아. 너무도.
얘야, 나를 어떻게 시골 마을에서 발 뒤꿈치만 보고 있으려고 생각하는데, 엄마. 그건 식구자님이야, 장모님이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자주 보러 가는지 물어보세요. 또 무슨 가방인가요? 그날 보지 못했는데 엄마가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생일에 그때 사줄게. 아이고, 당신은 지난달에 둘째가 무슨 선물을 주기로 약속해서 안 하셨어요? 아이코네요. 네 동생 상황 알고 말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차을 입고 너 시르런. 아부집이 안녕을 하기에 주문 일이어서면 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나와 엄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든 가방 하나까지 주눅이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엄마도 명품이라곤 해도 유행지난 구식 가방일 뿐인데 그래서 가방 하나만 사달라는 부탁까지 하는데 순순히 들어주지 않는 아들하고 얘기하는 게 숙성했겠다 싶었죠. 더 웃긴 건 어머니 프로필 사진이 예쁜 가방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속보인단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만 해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직접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도 참, 어머니 가방 하나 좋은 걸로 사드리자. 뭔 소리야, 엄마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어? 아니, 저번에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고 당신 컴퓨터 쓸 일이 있어서 켰더니 자동 로그인이 되어서 어머니랑 나눈 대화를 좀 봤거든. 근데 그 뒤로 어머니 사진 바뀐 것 보고 확실히 알았지. 무슨 사실, 설마 못 본 거야? 어머니 프로필 대놓고 가방 사진으로 바뀌어 있잖아. 그것도 몰랐어. 당신은 나한테는 안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무뚝뚝한 장남일까? 서로 피해 안 주고 살면 됐지? 아, 무슨 애도 아니고 가방을 사고 싶다고. 그래도 어머니 연세에는 좋은 거 하나는 필요해. 경조사 갈 일도 많고 그것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그 돈 주면서. 살아가는 건 가난한 게 헛되이 좋아하는 것은 사귀고 있는 가방 하나로도 다르게 보이게 해 사람들이 나에게는 더 유쾌하게 보여. 그리고 와서 여기까지 몇 번 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거기서 마을밭에 나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어머니도 여자인데 어찌됐든 용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냥 우리를 모셔서 가서 보여주는 게 기분 좋지 않나. 자랑도 하고 싶어하고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해서 그때 준비하는 것이 어떠냐. 미리 준비해서 드시는 게 어떨까. 나가서 모시고 갈게 어찌 그냥 내가 해 적당한 걸로 하면 되지. 명품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니까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장남이 잘 자랐고 그리고 주은 며느리도 얻었다면서 자랑하고 싶겠지. 어머니가 어디서 금반장 많이 보여주고 싶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무심한 대신에 나는 도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진짜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샀을까 싶은데 그 전에는 남편이 장남이니 잘 취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세세히 보지 않았지. 어머니가 서운하고 뜻밖기로 작아지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테고 아들 둘밖에 안 가진 어머니와는 상황이 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딸들은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 엄마랑 나누고 친구처럼 지내고요.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랑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근데 그 뒤로 어머니 사진 바뀐 것 보고 확실히 알았지. 무슨 사실, 설마 못 본 거야? 어머니 프로필 대놓고 가방 사진으로 바뀌어 있잖아. 그것도 몰랐어. 당신은 나한테는 안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무뚝뚝한 장남일까? 서로 피해 안 주고 살면 됐지? 아, 무슨 애도 아니고 가방을 사고 싶다고. 그래도 어머니 연세에는 좋은 거 하나는 필요해. 경조사 갈 일도 많고 그것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그 돈 주면서. 내 마음도 먹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치도 빠르고 이래서 딸이 좋다고 말이죠. 너도 알잖아요. 좋은 가방이 있는 자리에 가면 여자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지요. 아닐까요? 실제로 그날 그렇게 말한 뒤 며칠 뒤에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무심함이 있죠.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연락을 해서 사정을 물어보는 건 싫지만
그때 너가 연락을 해서 백화점에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역시 여자들의 마음은 여자가 알아요.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머님과 어울릴 만한 가방을 미리 봤는데 나랑 같이 가시겠어요? 어머님은 화사한 색을 좋아하시니 밝은 색상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아니, 그렇게 하자. 얼굴이 아주 밝아지면서 신이 난 어머님은 백화점에서 가방을 사고 빙글빙글 돌아다녔어요. 누가 봐도 신경 쓰지 않고 기분 좋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런 것을 어머님에게 안 가르쳐줬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보는 동안 어머님의 자존심이 강하게 드러나더군요. 익숙한 듯이 들어와 사고 가는 손님을 보고 조용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어요. 어머, 예,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처피썬 걸 세포할까? 아까 남편과 함께 온 그 여자는 남자가 하나만 살 것이 아니라 몇 개를 더 사라고까지 했더라니. 어떤 운 좋은 것이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그리고 그 이어진 저녁 식사에서는 과거에 대해 후회스러워하는 듯 얘기했어요. 내가 기회가 있었는데, 아휴, 그때 그 오빠를 따라갔어야 했나 싶네요. 무슨 기회인지요? 우리 때는 손만 잡으면 곧 시집갈 줄 알았던 거려. 사실 제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공부 잘한 오빠와 그런 사이였을거든요. 동네가 뭐라고요? 그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수재였다니까? 근데 그 오빠가 아유, 날 그렇게 귀엽게 여겼어요. 나중에 설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의사가 되었겠죠. 아휴, 그런 집 사모님이 되었으면 지금 이런 가방을 쌓아두고 살 텐데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머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분을 만났으면 두 아들을 얻지 못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나도 못 만났겠지요. 그게 그런 애 등 보니 아들들이 잘 됐다. 이렇게 착하고 센스 있는 며느리를 못 만날 수도 있었음. 그렇죠.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 오빠랑 결혼 안 해서 잘한 거죠? 그러고도 살아야겠어요. 오늘부턴 둘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만나자. 콧바람이 좋네요. 나 딸 생긴 기분이네요. 저도 그날은 평소보다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눠본 것 같아요. 과거 이야기까지도 망설였죠. 어머니에게 맞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내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 저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옆에 부잣집에서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자신감과 모습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지나본 후에는 그 친구와 같이 컸다면 이런 큰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받고 있으면서 감사를 모르고 자라나면 욕심이 많아지죠. 너 정도면 부유한 집에서 가정교육 잘 받고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 집까지 와서 터키 살기란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돈을 모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 더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자식을 키우면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니 결혼하고 나서 느낀 어려움이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마도 저희가 더 찾아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탄식을 내며 말씀하셨고 그 집이 아버지가 모은 돈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여유됐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전에는 둘이 알아서 할 거라고 했다가 갑자기 집을 가져온다고 하니 돈 많은 가정인 줄 알았어. 정말 살다 보니 이런 집은 처음 봐서. 근데 너희는 왜 그런 얘기를 내게 말도 안 했어? 내가 한다고 해서 변한 건 없어도 내게 대한 오해가 많았네. 알고 보니 남편은 자세한 설명 없이 갑자기 신혼집을 가져왔어. 그 시간이 짧았다 보니 이 정도 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어떤 얘기든 한두 마디로 끝내는 남편 덕분에 이런 오해가 생겼어. 그래서 나도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여러 번 되물어야 판단이 되었어.
그러니 저는 남편과 대화할 때 뭔가가 이상하다 싶었지. 내가도 알다시피 얼핏 물어봐도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나도 질문하지 않게 되더라. 그 녀석은 예전부터 내가 묻어도 답을 잘 하더라. 언제부터인지 나도 묻지 않게 됐어. 얘들은 다 그래.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어쩌면 이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다. 끼야, 시어머니 반응이 이상하더라고. 처음은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던 분이 입맛이 다 떨어졌다는 표정을 짓더라고. 그 뭐라고? 할 필요 없잖아. 우리 서로 바쁘고 거리도 멀어. 솔직히 여기 올 때도 몇 번씩 전에 같이 왔었지만 지금처럼 여러 시간이 걸리는데 허리 아프다 죽을 뻔했어. 아휴 늙은 사람한테는 보통 일 아니야. 전부 먹었어. 그냥 일어나야겠어? 비싸기만 하지만은 하나도 없네. 속도 더 빨라질 수 없나? 택시 타고 바로 갈게. 나오자마자 주행장치들 사라지는 시어머니 뒷모습 보고 나서 전 혹시 말실수라도 한 게 있었나 제 행동과 말을 다시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어. 그 짧은 사이에 하하호호 좋아해서 아이처럼 좋아했던 어머니. 기분이 이렇게 초고속 내리막길을 가는 게 이해가 안 가. 몇 번 더 어머니께 잘 들어가셨냐 연락해도 떨떠름한 반응뿐이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시동생 결혼 소식 들렸어. 어머니 이제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마음이 헛헛하겠다. 말은 좋다고 하지만 내심 섭섭하겠지? 당신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잘 챙겨주고 그래? 동서가 그때 간호사라고 했던가 잠깐 봤지만 선하고 좋은 사람 같더라. 도련님 좋겠네. 소나기엔 철부지끼리 만났지. 아, 왜 또 무슨 일이 있었어? 꼭 캐물을 캐물어야 말을 해주는 거야? 당신까지 심부름 쓸까 봐 그랬지? 돈도 없는 애들이 할 게 다 하고 싶어서 가랑이 찢어지게 그러고 있어? 직장도 무슨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전화하는 돈도 없다던 애들이 왜 제 차부터 샀다고 엄마까지 합세해 막으려는 생각은 안 했어. 세 명이 항상 다니면서 말이야. 정말 허세가 심한 시동생이었어. 그래서 같은 여자를 만나면서 더 골치가 아프다고 해. 일생일대 결혼 안 한 돈만 쏟아 부어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생각해봤어. 남편은 이 일에 신경을 쓰지 말라며 단호히 말했어. 그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 않았지? 근데 잠시 후 갑자기 전화가 왔어. 엄마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가야 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엄마를 잃고 혼자 어떻게 살지? 엄마가 내 곁에 오래 있어줄 거라고 우리 둘이 잘 살자고 약속했는데 왜 떠나가 버린 거야? 나 정말 미안해.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해. 몇 번 실신하고 남편이 진정시키고 나서야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어. 무슨 정신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외로움에 취해 있었어. 손을 잡아주는 남편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말야.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린 사람은 시어머니와 도련님이었어. 장례식장에 꽃무늬 원피스와 반바지 차림으로 나타났지. 비가 오면 짧게 빈대색 함수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해볼 때 그냥 비가 오면 어떤 모습이 쓴 다음 수다를 꽂혀 뽑아 밤하른 어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개념의 이러한 주민들이 이태원에도 전폭동했는지 교황은 모여집에도 있으를 분업하였으느리를 꺼딥니다. 네, 그런 장면들은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족들과의 이별이나 떠남은 언제나 아픈 일이죠. 이야기 안에는 우리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어서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 더 가깝게 느껴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 이렇게 서랍을 어지럽게 두실 리가 없겠죠. 당신도 봐요. 어머니가 이렇게 쑤셔받고 물건을 넣어둘 리가 없어요. 진짜 엄마가 그렇게 안 하는데요. 현관문이 열려있던 건 아닌데요. 우선 저는 거실과 주방을 보러 가겠습니다. 당신은 안방 살 테니까요. 그렇게 엄마의 물건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눈에 띄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의 폐물함이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엄마가 힘들 때 폐물을 팔아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아빠가 엄마 생일마다 선물해주던 반지와 목걸이도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다 사라진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폐물이 다 사라졌어요.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리고 뒤에 엄마의 가방이 나와 있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탐내는 명품 가방인데 스카프나 지갑을 강제로 넣고 나가신 것 같았어요. CCTV가 많은 시대인데 이런 일이 있다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주도에 도착한 전화가 왔어요. 아, 어머니,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전화가 끊기더니 자마 내가 마음을 단단히 잡아라. 내가 내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왔구나. 뱀은 사라진 것 때문이지. 그것을 신고할 이유가 없어. 내가 급히 필요해서 가져왔어. 우리 둘째가 결혼 준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전세금이 필요해. 돈 없다면 팔만 구르고 있자니 너희보다 어릴 텐데 어디서 돈을 구하겠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인데 달라고 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그걸로 전세금을 보태줬으니까 그렇지. 일이 길어서 여행이 끝나고 가서 설명할게. 잠깐만요. 어머니가 가져가셨던 거야? 돈 좀 해오라고 할 참이었어. 그 돈이 그 돈이지. 이건 엄마의 물건인데 얘기가 다르죠. 훔쳤어. 누가 훔쳐? 얘기하지.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말을 해서 서운해. 장남이 말도 섞기 싫다고 연락도 안 받고. 애정하게 굴 거야? 집안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지. 큰 충격에 빠졌어. 상의 없이 친정에 들어가서 폐물을 훔친 것은 엄마 장례를 치르던 때였어. 돈이 급하다고 해도 그런 일은 안 돼. 상의 없이 이런 일을 한 건 안 좋아. 물건을 만질 수가 없어요. 최소한 부탁을 하든지 사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대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이고 시끄러워. 목청도 좋네. 너는 별것도 아닌 일로 참 유난스럽게도 꾼다. 유난이라고요. 나는 널 대단한 집딸로 착각하고 눈치나 보는 줄 알아. 저는 뻔뻔한 어머니 태도에 점점 감정선이 극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노발대발하면서 나한테 온갖 얘기를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한 행동 명백히 절도행위라고요. 모르겠어요. 참으로 독가다 좋게 하이고 집도 곧 무너지겠는 주택집 하나에 돈 모두 들고 와서 생색내고 사는 건 눈 감아주었는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러네. 시동생이 사이 지입이 없어서 난처하다는데 그렇게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독한 년이라서 아무리 내 말을 따라주고 싶어도 우리 가정에 시집온 이상 어쩔 수 없어. 넌 이건 그만두라고. 그러면 끝이었어요. 나는 독한 사람이니까 당장 돌아가 주세요. 제가 왜 도련님 결혼하는데 전세금 마련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분수에 맞지 않는 호텔 예식장부터 외제차를 산 것까지 다 정정해야 한다고 하시면 충분히 전세금을 돌려주겠어요. 상의 없이 친정에 들어가서 폐물을 훔친 것은 엄마 장례를 치르던 때였어. 돈이 급하다고 해도 그런 일은 안 돼. 상의 없이 이런 일을 한 건 안 좋아. 누가 분수에 안 맞아 시동생 최면을 살리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죽겠어요. 넌 좋은 데서 못 갖추고 대할 수 있는 중식 올리고 집안 식구만 꼬셔주세요. 정말 어려운 한국어를 사용하셨네요. 제가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버리면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돈을 보태줄 생각 없어서 그런 것이다. 나는 배 고픈 것도 없고 감정도 없다. 그저 한심해 보일 뿐이다. 더 나아가 어머니는 더욱 한심하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서로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내 잘못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어머니와 다시 만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일 것이다. 내가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살인 같은 소리를 한다. 잘 들어라. 나의 삶에는 더는 어머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독하고 잔인한 여자였다. 돈이 필요하거나 무엇을 사고 싶을 때만 며느리 취급을 하는 그녀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 내 가족을 모욕했으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한 어머니는 자신도 알 것이다.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돈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녀가 뻔뻔한 도둑으로만 보인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어찌해서이길래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이냐? 진정하자. 당신이 다시 이러다가 쓰러지면 내일 어머니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마지막인데 들었지? 당신도 그게 당신 어머니가 한 행동이라고. 내가 이제 당신하고 어떻게 살아? 뚝고 들어주면 난 당신 어머니 절대로 신고할 건 없고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나는 단호하게 내 결정 따를 테니까. 하루만 넘겨보자. 안 그러고 미안해도 없이 장례식에 왔어. 진짜 사람 같지도 않아? 나는 짧게 생각했다. 솔직히 내게 연락 피하고 단호하게 하면 괜찮게 끝낼 줄 알았어. 그 피해가 가리라고 상상조차 못했어. 부부인데 말로만 그러면서 제대로 안 해주고 내 동생이라고 해도 부끄럽고 한심하더라고. 그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 가장 힘든 시기에도 면목이 없다. 우리 엄마 대신해서 사과할 테니까. 정말 노력했어. 좋은 며느리로 되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은 노력을 알지 않아. 나는 더 잘 살아서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결과는 어떤 거야? 말해봐.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한 행동한 것이 있었나? 폐물을 훔쳐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잘 그러셨어요 라고 대답해. 해야 돼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애써온 것들도 모두 알아요. 당신 동생의 집을 우리가 마련해 주었던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았죠.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그 이후로 우리 엄마는 물건까지 팔아서 돈을 모아왔는데 그게 정당한 일일까요? 저는 싫어요. 돈을 허풍 떨며 쓰기보다는 우리 엄마와 아빠가 힘들게 번 땀돈까지 보태주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은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우리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할 거예요. 당신 가족들이 나를 대할 때 너무나 무례했죠. 남편은 고개를 굳게 숙였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어요. 미래가 어떠하건 간에 저는 당신을 지지할 테니까요. 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준다면 저만 이길 뿐이라 대신에 마음에도 몸에도 아플 뿐이에요. 나가도록 당신이 등지고 싶진 않답니다. 남편은 말없이 집을 나갔다. 밤새 식구를 사러 갔다 와 놓고 얼른 떠난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아들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리에서 분노를 자제하느니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견딜 수밖에. 결국 고개 숙인 채 엄마를 떠나고 급하게 짐을 싸고 떠났다. 남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한 행동들이 논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죠.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내려오기 전 시골로 가서 집을 내놓았어요. 아주 저렴하게 팔고 싶다고 했더니 부동산 분이 놀랬다더라고요. 몇 번 물으면서 정말 집을 내놓을 생각이냐며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어봐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단호하게 말했어요. 빨리 팔아달라고 했죠. 얼마 후 시어머니가 돌아온 그날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짐을 풀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부동산 분을 내쫓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올라가세요. 지금 넌 미쳤어. 너는 누구냐? 우리 집에 왜 문을 열어달라고 해? 아, 이분이 짐을 놓으러 온 주인이거든요. 무슨 말이야? 아니야.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 모르는구나. 어머님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저에게 시골집을 줬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지? 그래서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할 사람으로 여겨? 내가 나를 두고 보라고 했지. 또 한 번 그 집의 계약서를 내게 보여봐요. 내 말을 믿지 않아서 난 확인했습니다. 미래가 어떠하건 간에 저는 당신을 지지할 테니까요. 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준다면 저만 이길 뿐이라 대신에 마음에도 몸에도 아플 뿐이에요. 나가도록 당신이 등지고 싶진 않답니다. 남편은 말없이 집을 나갔다. 밤새 식구를 사러 갔다 와 놓고 얼른 떠난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아들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리에서 분노를 자제하느니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견딜 수밖에. 결국 고개 숙인 채 엄마를 떠나고 급하게 짐을 싸고 떠났다. 제 이름은 우선 집을 보러 올라갈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냥 짐을 푸는 것이 아닌 그대로 쓰고 가시면 될 거예요. 집을 비우는 날짜는 곧 알려드릴게요. 준비하세요. 시어머니는 여행 가방 위에 앉아서 저에게 끌려앉아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셨어요.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를 빈손으로 보내게 되어 어떤 복수를 하던 이미 늦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 거침없이 밀어붙이겠다고 다짐했고 마당에 나와 시어머니에게 몸을 숙인 채로 다가가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독하고 잔인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내 바닥에 있는 모습을 올려다 보았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끝까지 독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곧 경찰서에서 만날 텐데 단단히 준비하시고요. 잠깐만, 이 아이야, 난 길바닥에서 죽을 거야? 아니, 너처럼 착한 아이가 이 늙은이의 삶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게 말이 돼? 그래,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사돈에게 찾아가서 빌 것이며 어머니의 말대로 도둑질을 했어. 아니, 경찰서에서 자주 보게 될 것이야. 아니요, 나와 어머니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제 눈에 다른 사람으로도 안 보이는 어머니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아무리 빌고 애원해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안타깝게 보이는 마음도 없네요. 아휴, 괜히 눈물 콧물 빼면서 수 쓰지 마세요. 어머니한테는 그런 눈물 없다는 거 이제 다 아니까요? 아니야, 나 정말 미안해서 우는 거야. 너도 너 엄마도 될 사람 아니니 자식 있으면 그게 그렇게 돼. 이 결혼할 애들이 하도 사정사정하면서 모든 돈 마련해 오라고 하니까 자식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아, 좀 봐줘라. 응, 내가 몇 달에 돈 마련해서 너한테 갚을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아이 집은 살게 나온 제발 안 떨어지면 제가 어머니 밀어요. 아이고, 내 엉덩이야. 나 꼬리뼈가 나간 것 같아. 가지 말고 좀 봐줘. 제가 의사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시동생한테 연락해보세요. 우습게도 어머님 마당에 있던 큰 대화에 엉덩방아를 찌더군요. 웃음이 쿵 나올 뻔했지만 멈추지 않고 처음에 마음먹은 모든 일을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 어머니를 절도죄로 신고해서 시동생까지 공범으로 일이 커지게 되죠. 문을 닫고 들어간 사람은 시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일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떨림없이 내 곁에 있어서 가족들이 원망에 휩싸여 남편이 목을 잡아 흔들어도 무시해버리더군요. 내가 그래도 더 우리 아들인데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 생각이라도 해야지. 나쁜 놈아, 어떻게 우리가 이것저것 다 되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떻게 내 배출된 놈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누가 형님이야. 형님이 변호사 선임하면서 정리해도 부족할 판에 어젯밤부로 너는 완전히 끝이야. 아, 엄마도 호적에서 졌단 말야. 지금 즉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해.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저 새끼야. 사라져.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합의 없이 떠날 것을 약속한 터였는데 전세금을 마련해 아무것도 없게 된 형제와 시어머니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결혼 신고하지 않고 살던 시점이었는데 동생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소한 이혼 공방이 계속되며 내 마음도 이런 일을 통해 깨끗이 정리됐어. 어제는 40대 60으로 싸우던 것이 이제는 50대 50 놓았어. 매일 이런 식이야. 그래도 엄마가 얼마 전 꿈에서 나와서 너희 결혼사진 보면 웃으시더라. 좋은 사람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 같아서 솔직히 옳은 결정이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믿어주기로 했어. 정말 감사해. 우리 가족들이 다치게 했던 곳까지 당신이 갚으면서 잘할게. 나만큼이나 당신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잖아. 나도 고마워.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일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집을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민으로 오게 되었죠. 비록 명절에 단둘이 보낼 때마다 쓸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사건이 도리어 말없던 남편의 깊은 진심을 저에게 알려준 시간 같아요.
이제는 진짜 우리 둘만 온전한 가족으로 남은 것 같아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애틋하답니다. 내년엔 2세 계획도 세웠는데요. 이제 새 식구가 만들어갈 행복할 시간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을 엄마 아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그때처럼 꿈에도 와주시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